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특수감각에서 후각, 미각, 청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지 그림은요, 이 후각 때문에 약간 이 냄새에 관련된 이미지를 조금 형상화 해봤는데,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후각, 올팩토리 센스입니다. 자, 이 공기 중에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거죠. 즉,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기체화된 그런 화학물질을 코에서 이 점액에 녹임으로써 감지를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자, 이렇게 화학물질이 이렇게 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온 화학물질은요. 코 안, 비강의 이 위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요거 이제 확대한 그림이 요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기 이런 화학물질 입자들이 이렇게 후각 선모에 이렇게 닿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후각신경을 타고 쭉 이제 올라가는데요. 이때 특이한 건 이 벌집뼈의 채판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후각신경이 빠져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뇌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후각 망울, 올팩토리 벌브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서요. 최종적으로는 후각 로를 따라서 1차 후각 껍질, 대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각 경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특이한 것이 시상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은요, 이 시상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각은 독특하게도 시상을 거치지 않고 둘레계통을 거쳤다가 뇌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후각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D 영상을 통해서 후각의 경로를 대략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각의 경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예, 여기가 지금 나잘 캐비티, 우리가 비강이라고 하죠. 예, 코 안에 공간이 되겠고요. 이 공간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작게 보이시죠? 예, 이게 올팩토리 너브입니다. 예, 후각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강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화학적 입자가 요 끝에 닿는 거고요. 여기 이제 올팩토리 너브를 지나면 올팩토리 벌브, 후각 망울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요 트랙을 따라서 지나가겠죠? 예, 이렇게 트랙을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뇌로 들어가는데요. 이건 아주 독특하게도 이 림빅 시스템으로 바로 이 둘레계통으로 냄새는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뇌에서 냄새를 맡는 후각 영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상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둘레계통으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각, 거스테이토리 센스가 되겠습니다. 자, 미각은요, 역시 화학물질인데요. 이번에는 액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입안에 들어왔을 때 침과 섞이거나 이렇게 녹아서 액체 형태의 어떤 그런 물질들이 혀로 감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맛을 감지하는 미각 수용기를 맛 봉오리, 미뢰라고 합니다. 예, 테이스트 버드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맛봉오리들은요, 여기 이제 그림도 이렇게 있는데, 실제 보면 아주 작게 이렇게 있습니다. 작게 있는데, 이것들이 이런 유두들의, 혀에 있는 유두들의 아주 작은 그렇게 틈 사이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혀 유두의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성광유두, 입새유두, 버섯유두, 또 뭐 실유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명칭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이 명칭들은요, 모양을 보고 붙여진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독특한 것은요, 이 유두들에 모두 맛봉우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주로 이 버섯유두와 성광유두에만 맛봉우리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더 자세한 구조는요, 3D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혀 유두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게 지금 성곽유두가 되겠습니다. 성곽유두. 완전히 둘러싸이고 깊은 홈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펑가이폼. 이거 이제 버섯유두라고 합니다. 버섯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렇게 버섯유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필리폼, 실유두가 되겠습니다. 아주 가늘게 이렇게 무슨 잔디처럼도 생겼고 이렇게 생긴 것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실유두에는요, 맛봉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맛을 못 느끼고요. 이 두 가지 버섯유두와
성광유두에만 이렇게 맛봉오리가 있어서 맛을 보는데요. 어떤 모양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요. 짠, 예,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광유두의 단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주 작은 이런 레몬 모양 같은 이런 모양의 것들이 맛봉오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살펴볼게요. 예, 이렇게 아주 작은 이런 것들이 다 맛봉오리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거 미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맛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혀를 많이 확대해 놓은 건데 정말 맛봉오리는 정말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보면요. 일단 맛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예,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미노산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맛이고요. 어쨌든 총 5가지의 맛이 있습니다. 자, 미각의 경로를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맛봉오리, 이 혀에 있는 맛봉오리들로부터 올라오는데요. 크게 3개의 신경을 통해서 옵니다. 여기 보시면 얼굴신경, 혀인두신경, 미주신경. 그래서 얼굴신경은 혀 앞쪽 3분의 2, 혀인두신경은 혀 뒤쪽 3분의 1, 그리고 미주신경은요, 입천장, 인두, 특히 후두덮개 이쪽에도 맛봉오리가 있거든요. 예, 거기를 통해서 맛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온 이 신경들은요, 이 고림로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숨내 고림로핵을 지나서 쭉 올라오다가 시상을 지납니다. 이제 모든 감각, 후각을 제한 모든 감각은 시상을 지나니까요. 지나서 결국은 맛을 느끼는 그 겉질로 자기 위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네, 다음은요, 청각과 균형 감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청각과 균형 감각은요, 귀에서 2개를 모두 다 느낍니다. 약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이것들이 좀 섞여 있어요. 먼저 귀의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귀는 크게 이제 바깥귀, 가운데 귀, 속귀,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일단 우선 이 고막까지, 이 고막을 기준으로 한 것이 이 바깥귀와 가운데 귀의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귀속뼈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이제 안뜰창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안뜰창까지가 이 가운데 귀와 속귀, 요 경계가 되겠습니다. 예, 가운데 귀 쪽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예, 요 부분 확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막이 이 경계가 된다고 했죠. 예, 바깥귀와 가운데 귀의 경계가 되겠고요. 그 안에요, 이 3개의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각각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 이것이 이렇게 연속으로 붙어 있고요. 이곳 안뜰창을 통해서 결국 내이로 안쪽 귀, 예, 속귀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3D 구조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귀의 구조를 살펴볼게요. 네, 청각과 관련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깥귀입니다. 지금 보시면 귀 전체, 우리가 겉에서 보이는 귀라고 보이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바깥귀길, 그래서 고막 전까지가 바깥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중이, 가운데 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운데 귀고요. 이 바깥귀와 가운데 귀 사이에 이 고막, 이 팀파닉 멤브레인이 이렇게 중간에서 경계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쪽에 네이, 속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달팽이, 안뜰, 세반고리관 이런 것들이 속귀에 속합니다. 예, 바깥귀를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오리클, 우리가 귀파귀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바깥귀 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도라고 부르는 external acoustic meters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귀지 뭐 이런 게 끼는 우리 귀를 후빈다고 하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긴 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끝에는 이렇게 고막이 있어서요. 이 바깥귀의 마지막 경계를 이렇게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막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미드리어, 가운데 귀, 중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고실이라고 불러요. 이 공기가 차 있는 부분을 고실이라고 부르고 거기를 막고 있는 막이 이 고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고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고실 안에 뭐가 있냐면
말레우스, 인커스, 스텝스라고 부르는 이 세 개의 뼈가 있습니다. 각각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가 되고요. 또 이제 구용어로 추골, 침골, 등골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개의 작은 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소리의 파동을 증폭시키고 달팽이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안뜰창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등자뼈와 내이, 속귀가 만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귀 부분만 따로 보면요. 자, 이쪽에 크게 이렇게 반고리관 뼈, 세 개의 반고리관. 그래서 우리가 세반고리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과 그다음 이쪽에 이렇게 해서 안뜰, 전정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달팽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 달팽이 같은 경우는요, 균형 감각, 이런 쪽과 그다음에 청각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쪽이 같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청각과 균형 감각 이런 게 같이 있고요. 이 반고리관 같은 경우는요, 어떤 가속입니다. 직선 가속 또는 어떤 회전 가속. 그래서 우리가 차량이 출발하거나 멈출 때 어떤 그런 느낌이랄지, 그다음 빙글빙글 돌게 되면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죠. 예, 그런 부분들의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뜰이라고 부르는, 요 전정이라고 부르는 부위는요, 우리의 균형 감각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어졌는지 똑바로 있는지 눈을 감고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각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렇게 속귀, 네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이는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큰 이런 독특한 구조가 있죠. 각각 살펴보면요. 자, 이 부분이 반고리관 또는 이제 반고리뼈관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완전한 원이 아니라 반절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요. X축, Y축, Z축으로 각각 이렇게 서로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 부분이 안뜰, 예, 전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하고 그리고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달팽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 정말 달팽이처럼 생겼죠. 이렇게 말려 있는데요. 이제 와우라고 구형어가 되고 코클레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각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청각뿐만 아니라 안뜰계단이랄지 고실계단 이런 쪽으로 바깥 림프액이 흐르면서 이런 균형 감각에 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달팽이를 한번 잘라서 단면 구조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자른 건데요. 이렇게 잘랐더니 이렇게 여러 개의 구획이 나오네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돌돌로 말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면 관의 단면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하나에서도 이 각각 안뜰계단, 그 다음 달팽이관, 고실계단 이렇게 세 개의 구획으로 또 나뉩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다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경이 모아져서요, 달팽이 신경이랄지 안뜰 신경 이런 게 모아지고 최종적으로는 안뜰 달팽이 신경. 예, 이게 사실 속귀 신경이죠. 뇌신경 8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위에가 안뜰 계단,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이 고실 계단이 되겠고요. 요 가운데가 달팽이관이 되겠습니다. 이 달팽이관 안에는요, 코르트 기관이라는 이런 청각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뜰 계단과 달팽이관 사이에는 안뜰막이라는 막이 있고요. 그리고 고실 계단과 이 달팽이관 사이에서는 다시 이렇게 바닥막이라는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달팽이관은 안뜰막과 이 바닥막으로 둘러싸여진 거죠. 그래서 이쪽 우리가 막미로라고 불러요. 막미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 안뜰계단과 고실계단은 이 겉쪽이 다 뼈거든요. 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뼈미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와 보시면 이 안뜰계단과 고실계단은 바깥 림프
림프라고 돼 있죠. 그에 반해서 달팽이관은 속림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사실은 이 안뜰계단하고 고실계단은요, 결국 만납니다. 이게 달팽이처럼 안쪽으로 막 들어갔다가 끝에서 다시 빠져나오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예, 그래서 결국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안뜰계단,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게 고실계단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공간은 만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바깥 림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달팽이관은요, 독립적으로 그 사이로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속림프라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각을 감지하는 코르트 기관만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예,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코르트 기관을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예, 보시면 여기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 속털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털 세포가 있습니다. 예, 주로 청각을 느끼는 건 이 속털 세포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들이 다 이렇게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죠. 결국은 이 달팽이 신경을 통해서 청각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털세포들을 이 덮개막, 텍토리얼 멤브레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짝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 감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달팽이의 단면도 한번 3D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예, 달팽이의 단면입니다. 달팽이의 한 관의 단면인데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바깥이 이제 뼈로 되어 있어요. 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뼈미로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 요 안에 이렇게 또 막이 있습니다. 요 막이 안뜰막, 전정막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요 또 바닥에 바닥막, 기저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 즉 이 부분이 안뜰계단, 전정계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요 아랫부분이 고실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부분은요, 뼈미로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안뜰계단에서 지나간 그 림프액이요, 결국은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고실계단으로 다시 흘러갑니다. 결국 이건 두 개는 이어진 거죠. 안뜰계단과 고실계단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바깥 림프액이 흐르는 거고요. 그 다음 지금 이 두 개의 막, 이 두 개의 막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 부분이 막미로에 해당하는 달팽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금 그쵸?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청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코르트 기관이라고 부르고, 예, 이 부분이 바로 청각을 감지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코르트 기관만 한번 살짝 더 보면요, 여기 지금 덮개막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다음 그 아래 이렇게 이제 지지세포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털세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바깥 털세포고요. 이게 몇 줄로 돼 있죠? 그다음 한 줄로 돼 있는 이 안쪽 털세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리, 이가 감지되는 것이요. 이렇게 이쪽을 통해서 코클레어 너브, 달팽이 신경에 의해서 청각, 그 뇌 쪽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요, 이 평형반과 반고리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평형반에서는 이 균형을 감지하고요. 이 반고리관에서는 가속도를 감지합니다. 지금 이 양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자, 우선 이 안뜰이라는 이 부분에 이 타원주머니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둥근주머니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각각의 주머니에 둘 다 평형 반점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요, 아주 독특하게도 이 평형 모래라는 것이 있어요. 예, 정말 이 약간 돌 같은 이석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예, 그런 게 들어있는데요. 자, 이게 평소에 이렇게 고개를 바로 들고 있을 때는요, 이렇게 골고루 여기 있는 털세포들의 골고루 이 돌이 어떻게 보면 다 있습니다. 왜냐면 중력 때문에 골고루 다 있겠죠. 자, 그런데 고개를 딱 숙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 아래쪽으로 쏠리기도 하지만 이 돌들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요쪽에 있는 세포들만 자극이 되고 이쪽 세포들은 자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세포들만 자극이 됐네 라는 것을 통해서 내 목이 기울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반대로 뭐 이쪽이 감지가 되고 이쪽이 감지가 안 되면 그땐 반대로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즉
평형모래가 중력에 의해서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울어졌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이 중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은 잡혀 있는지 또는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평형모래들이 비정상적으로 위치해 있게 되면 내가 똑바로 있지만 기울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울어져 있지만 내가 똑바로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형반은요, 어떤 균형을 잡고 자세를 똑바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반고리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팽대부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반고리관은 X축, Y축, Z축으로 완전하게 뭐 이런 거 아시죠?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3D로 완벽하게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있든 뭐 누워 있든 뭐 뒤집어져 있든 뭐 옆으로 누워 있든 다 모든 위치에서 다 모든 감각을 감지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회전을 한달지 고개를 싹 돌린달지 하면 이 팽대부 팽내 능선에 있는 이 털세포들이 이렇게 훌렁이라고 움직입니다. 휘청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각에 의해서 우리가 회전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거고요. 우리가 빙글빙글빙글 돈 다음에 딱 멈추더라도 이 관 안에는 이제 액체가 들어있거든요. 액체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멈춰도 액체는 빙글빙글 돌죠. 관성에 의해서. 예, 그것 때문에 얘는 계속 훌렁훌렁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멈췄어도 내가 계속 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예, 그게 우리가 어지러움을 느끼는 그런 원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반고리관에서는요, 가속도, 회전 가속도랄지 방금 여기서 설명한 그 다음에 직선 가속도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출발하면 어떻겠습니까? 차가 이쪽으로 출발하면 얘는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움직일 수 있겠죠. 우리 몸이 그렇게 쏠리는 것처럼. 예,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직선 가속도도 감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평형반과 반고리관을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각의 경도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기 이제 코르트 기관이 있죠? 예, 우리 달팽이관 안으로 들어온 그런 이제 파동이 이 코르트 기관으로 옵니다. 물론 이제 귀에서 시작된 그 부분은 이제 다 생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렇게 청각신경, 달팽이 신경을 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요것은요, 이 배 쪽과 등 쪽에 있는 달팽이 신경 핵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쪽에서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자, 결국은 또 반드시 거치는 부분이 이 올리브 핵입니다. 위 올리브 핵. 참고로 아래 올리브 핵은요, 운동과 관련된 신경핵이고요. 이 청각과 관련된 것이 이 위 올리브 핵입니다. 자, 이것이 쭉 이제 올라가서 이 가쪽 섬유띠라는 이곳과 만나게 되는데요. 참고로 안쪽 섬유띠는 뒤섬유기둥 안쪽 섬유띠로라는 일반 감각이나 고유 감각을 느끼는 그런 오름로가 되겠고요. 이 청각과 관련되는 것은 가쪽 섬유대, 가쪽 섬유띠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다가 중간 내에 아래둔덕이라는 게 있어요. 예, 위둔덕이라는 것도 있죠. 자, 위둔덕은 시각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아래둔덕이 청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시상에 오면서 안쪽 무릎체라는 곳에 오게 되고요. 결국은 청각 겉질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각은요, 한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같은 쪽으로도 올라가고요. 반대쪽으로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쪽이 잘 보완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청각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